부정적 의미의 개파 분위기가 당내에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이를 대승적으로 해소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청와대 회동의 혁치 정신을 찢어버리는 결과에서 반기문 총장은 이번 방안에서 거침없는 대권 행보를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대선 주자의 인물난을 좀 겪고 있으니까 충분히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예, 20년 만에 3당 체제로 20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협치보다는 대치, 민생 돌보기보다는 당내 갈등이 더 눈에 띄는데요. 지금의 정치 현실, 차기 정치 지도자로 거론되는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을까요? 저희 뉴스쇼에서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들을 한 분씩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보지요.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세대 정치 지도자라는 소개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유, 영광이죠. 네. 그런 시선을 요즘 유독 많이 받으시죠?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정치가 많이 변화의 와중에 있고 좀 유동적인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먼저 원지사의 소속 당이자 지금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진통 끝에 혁신 비대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을 하고 이제 수습에 나섰습니다. 당 수습에. 근데 수습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선 참패 이후의 충격에서 아직도 사실은 그 충격의 여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시작이고요.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아주 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 이대로 안 되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이대로라면 대선도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경우의 수로의 가능성이야 뭐 최악에서 최상까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제대로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그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뭔가를 해보자 해서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건데, 근데 김의옥 비대위가 뭐 시간으로 보나 추진력으로 보나 혁신적인 뭔가를 해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 기간이 몇 달 되지 않죠. 한 2달 됩니다. 예. 네네.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그 변화가 요구되는 그 물꼬를 제대로 트는 것.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상 그동안 쉬쉬하고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의 어떤 금기를 깨고 진정한 변화를 출발한다라는 그 진정성과 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만 해내도 뭐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해내는 건 물리적으로 어차피 불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금기시됐던 하나라도 좀 건드려서 물꼬를 텄다라는 이런 느낌을 국민들께 주는 게 중요하다. 예, 진정성을 국민들이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게 상징적인 그런 액션이 될까요? 새누리당이 가야 될 방향은요. 첫 번째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민심으로 다시 꽉 채워야 되고요. 자기들끼리의 욕심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개파의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유지 욕구로 채우면 안 되고요. 민심이 다시 권력을 맡겨줄 그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심을 꽉 채운 후에 포용적인 당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스스로 쳐내고 스스로 배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그라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확장력과 포용력을 가질 것인가. 근데 그것은 진정한 민심이 담겨 있어야 그것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없이 나 중심으로 확장하자 이렇게 되면 또 싸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파 해체 선언 이런 것도 좀 하긴 했거든요. 말로 선언하는 거는 매 국회 때마다 매 전당대회 때마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총선에서 차기 유력 주자들이 내상을 입으면서 결국은 반기문이란 대안이 뭐 최근에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기문 추대론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지도자 후보 그리고 강력한 대선 후보가 나온다라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주자들이나 정당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현재의 그 세력 구도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시대의 과제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담고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서 민심의 어떤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예. 진정한 경쟁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반기문 총장은 평생 외교관으로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혹독한 검증의 도마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서 네. 정치인으로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과연 레이스를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부터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교관의 삶이라는 게 일반 그 민초들의 그 애환이 담긴 그 삶과는 우선은 거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체감이 어떻게 서로 간에 확보될 거냐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올해 연말까지도 뭐 잠깐 국내 와서는 국내 정치에 대한 질문만 뭐 받으셨습니다마는 예. 지금 뭐 뉴욕으로 돌아가셔서는 연말까지 또 세계의 분쟁 해결에 대해서 그렇죠. 몰두를 해도 지금 버거운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국제적인 문제만 다루다가 국내에 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에 1월 달에 바로 맞닥뜨렸을 때 과연 뭐 어떨까 이런 점에서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그 애정어린 걱정을 하는 것이지 뭐 자격도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녹록지 않은 것을 반기문 총장 정치 경험 하나도 없는 분이 과연 뚫고 끝까지 가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에 와서 그 메시지를 물론 뭐 그 본인께서는 확대해서 가지 말아달라고 합니다마는 일정 잡고 메시지 던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국내 그냥 정치인들 뺨치는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잉 해석하지 말라고 한 발 빼면서도 사실은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글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그 외교관으로서 국내 정치의 문외한일 것이다라는 것이 어쩌면 전혀 근거 없는 선입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물론 어느 당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니 새누리당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요. 무슨 뭐 야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한국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상상력 이상으로 상상 이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뻔히 가야 되는 길을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새누리당 자체의 진로가 유동적인 것처럼 그 대선 주자들의 특히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경쟁력은 매우 현재 출발점에서 매우 강하고 그동안 뭐 묶여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을 수 있다. 넓을 수 있다. 유권자들도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대 원희룡 지사도 그 임무를 감당할 후보군 중에 들어있는 건 아시죠? 이제는 젊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뭔가 좀 참신하고 이런 그 시대적인 갈증이 크다는 건 알겠고요. 근데 저는 현실적인 책임과 현실적인 제약이 제주도 지사 충실해야죠. 물론이죠. 지금이야 당연히 도정에 전념을 하시는 거고요. 때가 되면 감당할 각오는 돼 있으세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통해서 그리고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창입니다.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에 사고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도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하겠다. 아니 국가 경영에 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강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럼요. 그건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일을 통해서 늘 국가 경영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반론입니다. 그 꿈이야 뭐 어느 정치인이나 다 있는 거죠. 국가 경영의 꿈이야. 그럼요. 어떤 국가를 꿈꾸느냐 이 모양이 더 중요할 텐데 어떤 국가를 꿈꾸세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그러니까 현재의 일자리나 경제의 어려움을 미래의 먹거리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면에서는 크게 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 국가 이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나라가 서로의 차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자기를 앞세워 가지고 사분오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한 그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포용 국가라는 방향으로 포용적인 리더십
정치력 이 부분이 국가의 중심 역량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포용 국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포용 국가 그런 꿈. 국가 경영의 꿈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현재 제주도정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제가 그 차세대 지도자들이 나오면 꼭 좀 묻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시간이 없지만 요거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대신 그 정치 이슈의 단골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 정권 말기에 완전히 불가능하죠. 네네. 그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정권 초기에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이걸 넣을 생각까지 하는 그런 정도 강력함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공약의 깃발을 들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공약 내지는 정치권끼리에 서로 연대하는데 아마 명분은 개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번엔 필수 주제가 될 겁니다.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런 후보가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도 보십니까? 다음 정권에서? 예,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현재 탈피해야 한다. 승자 독식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은 영웅이지만 계속 무한 대치로 가야 되는 현재의 정치는 포용 국가로 가기에는 틀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다음 대선 주자는 이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걸어라. 그리고 반드시 정권 초기에 추진해라. 이런 요구. 네. 이거 뭐 한 번에 차세대 지도자한테 드릴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